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 나정주 박사 모시고 그림으로 보는, 도표로 보는 한국 사회의 실태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1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아, 예. 2020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다사다난했던 예. 경자년. 경자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루는 제목, 이 제목 주제가 기가 막혀요. 네. 집 몇 시에 샀냐? 이런 질문까지 받으려고 세금을 내고 있나? 근데 집을 몇 시에 샀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네네. 이제 집을 이제 몇 시에 샀는지 네. 이걸 물어본답니다. 실제로 좀 물어본대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좀 기가 막힌 얘기네요. 하나 짚어주시죠. 예, 예.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거래하면은 네. 이제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아, 그게 이제 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네네.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계약 체결일, 당연하죠. 그다음에 뭐 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네. 그 집을 산 사람이 네. 이제 뭐 보고하라고 이렇게 요구받은 사항이 네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한 장소. 이게 매일경제 바로 12월 14일자에 나오는 겁니다. 예, 인터뷰한 겁니다. 예, 계약을 체결한 장소. 그다음에 몇 시에 샀냐? 시간. 근데 그게 왜 궁금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를 하다 보면은 네.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 또 이제 뭐 거기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추가하고 뭐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계약서가 양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예. 계약을 했으면 된 거지. 계약을 그 어느 장소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느냐까지 물어볼 이유가 어딨냐고. 그게 무슨 실익이냐고. 그렇죠. 앞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네. 계약 체결일만 이제 신고 사항입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더 세부를 한 겁니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이래서 공무원들을 때려 잡아야 됩니다. 아, 예. 뭐 본인도 군 공무원 출신이기도 합니다만은 군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령관 군단장이 한마디 하면 저 밑에 일선 소대장까지 가면 애들 달달 볶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참 옛날 조선시대 때 아전들이라고 있죠. 아전. 예, 예. 밑에 아전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횡포 부리던 것과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 저 하급 흔한 말단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네. 실제 국민들하고 접하는 네. 그 공무원들이 법, 령 거기다 자기네 무슨 규칙을 갖고 국민들 달달 볶는 것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계약 이 대상 부동산을 알게 된 경로 어떻게 알았냐? 미친 사람들 아닌가? 아, 예. 정말. 그래서 더 웃긴 거는 인터넷으로 많이 안 경우에 네. 거기에 어떻게 게시됐냐? 그 게시된 그 게시물. 흔한 얘기 이런 거로 진짜 2020년 경자년 보내면서 욕 한마디 합시다. 개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공무원 새끼들은.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의 생년월일. 그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 뭐 이건 뭐 있을 수 있네요. 뭐 대표자,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 예. 뭐 대표자 주민번호를 얘기하는 거겠죠. 뭐 공인중개사의 생년월일. 근데 이상하네. 예, 이것도 뭐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공인중개사 예를 들어서 무슨 예. 뭐 33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황태준. 예. 그럼 생년월일 갖고 안 되지. 우리 공무원님들은 보면 사주 보시려고 그러는데 시도 알아야지. 아, 몇 시에 태어났는지. 예. 개자식 진짜. 2020년 보내 욕 좀 합시다 오늘. 아, 시원하게. 예, 예. 그리고 네. 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또 보고하게 돼 제출하게 돼 이건 원래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원래 현 정부 들어와 생긴 겁니다. 그것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언제 나올지. 이거 이제 또 보면은 이제 네. 그 시행령 이것도 법률에 있습니다. 나와 있는 법이 아니라 흔한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 법은 국회에서 어째 통과해야 되는 것이 법이고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에 의거하여 각 부처에서 뭐 부령, 대통령령 네. 우리 때리는 게 영이고 이건 자체적으로 쏘곤쏘곤해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시행령들을 많이 만들어서 네. 국민들을 수탈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이 이제 되겠죠. 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부동산 거래할 때 네.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은 네. 그거를 이제 거래하거나 네.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요거를 거래할 때 매수하는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 그럼 박근혜 정부까지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해서 네. 투기 과열 지구에서 만약 거래를 하면은 네. 요게 자금 조달 계약서를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보면 정말 내가 수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법은 그나마도 국회에서 의원들의 감시, 감독하에 통과됩니다만은 그 법에 근거해서 각 부에서 령을 만들어서 정말 국민들을 갖다가 이중 삼중으로 옥죄면서 자기 위세를 떨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시대 때 518년 동안 백성 민중을 수탈하던 그 아전, 그 벼슬아치에 대한 버릇을 그대로 지금 도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증빙해야 된다는 그 서류가 네.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건 또 그 밑에 시행 규칙에 더 내려가는 거야 지금. 아까 거기 국토부 예. 부령이 이제 여기에 시행 규칙을 만드니까 그렇죠. 예. 부령에 따라서 또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예. 계속. 아이고 참 기가 그래서 막힌 놈들이야. 보시면은 이제 만약 내 돈으로 이제 집을 산다 그러면은 네. 뭐 증명해야 할 서류가 뭐 예금 잔액 증명서라든가 네. 잔고 증명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제출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대출 받아갖고 네네. 돈을 빌려서 할 경우에는 이제 부채 증명서, 네. 대출 신청서, 뭐 부동산 임대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살던 집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기면 이제 그거는 자기 자금을 하는 거죠. 아가 자기 자금으로 예. 보는구나. 그럼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아,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네. 자료가 네. 언제 나왔고 또 최근에 또 바뀐 게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건데 아주 최근에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2017년 9월 26일에 도입했습니다. 맞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한거 맞네요. 예. 그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든가요 그 얘기했죠. 내가 부동산 하나만 잡을 자신 있다. 예. 라고 헛소리했습니다. 예. 누구는 개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보면은 지금 25차례가 26차례 부동산 대책 내놨잖아요. 예. 하도 많이 내놨어. 지금 뭐 24번째. 24번째 냈나요? 예.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보면 대책 나올 때마다 누더기로 국민들 옥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현 정부 들어 도입을 했는데 네. 이것도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네. 대부분의 수도권이 다 포함되고 그렇겠네요. 지방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네. 이게 10월 27일 전, 예. 올 10월 27일 전까지는 3억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내게 돼 있었는데 예. 10월 27일부로 모든 거래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네.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웬만하면 3억 이상 넘지 않나?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전세도 포함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집 매매. 살 때 매매니까. 매매. 예. 근데 이제 저 서울 말고 네네. 나머지 뭐 인천이라든가 네네. 경기도 여기에는 또 3억 원 이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모든 거래를 이제 확대했다는 거. 네.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 네. 요거는 이제 6억 원에서 그대로 6억 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 증빙 자료는 네. 이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될 경우에 네네. 이제 요거는 이제 9억 원 초과일 경우에 내게 돼 있었는데 네네. 그럼 내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겠다.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서류까지 증빙의 서류까지 내야 되는 게 9억 원 이상이었는데 네. 10월 27일부로 모든 거래를 확대됐습니다. 참 그래. 참 가깝한 이야기인데 이 솔직히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공무원들이 먹고 살아요. 이렇게 되면요, 이 복잡한 걸 어떻게 다 합니까? 네. 결국 보면 이제 대행, 네. 행정사 뭐 이런 사람들이 통하게 되어 있다고. 네. 그렇죠? 그 다 보면 이게 다 전관 예우에 또 끈들이 철철이 이어지거든. 예. 때려잡아야죠. 예. 그래. 자,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 이 집을 산 사람이 네. 그 요구받은 요 증빙 자료 관련해서 네네. 이제 요걸 제출해라. 네. 그걸 보면은 네. 더 황당합니다. 계약금 지급 2주 전부터 네. 잔금 지급을 2주 후까지 네. 입출금한 내역 전체를 제출하게. 통장을 제출하라 이거지. 예. 제출하라. 미친 사람들. 오케이.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실 우리 보면은 통장에 이거 입금 내역, 네. 입출금 내역 제출할 때는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서 네네. 그 해당되는 것만 기간에 한해서 한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내라는 거라면은 이걸 그냥 범죄인으로 보는 거죠. 원래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 빼고는 다 범죄인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게 국가주의라고 그러죠. 네. 심지어 중고등학교에 커피 자판기도 놓으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언필칭 진보 정부라는 좌파들의 본색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내서 네.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그럽니다. 네네. 근데 소명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네. 또 불성실하게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 음흠. 이것도 현장 좀 더 심하다.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어차피 이게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택한 좌파 정부 그들이 그 추구하는 것이 사실상 보면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보면 이렇게 지금 보면 부동산 값이 막 치솟아 오르는 그야말로 부동산 막 가격이 뛰어오르고 전월세가 뛰어오르는 것이 임대주택 확대 전후의 기회다. 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예. 이 문재인 이 친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딱 이북식입니다. 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뭐예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예. 다 저 아파트 만들어 놓고 저 나정주 너는 여기 살아. 황태순 너는 여기 살아. 예. 여기 살아. 일정 부분 사용료만 내고 살아. 네. 소유는 국가야. 예. 이거 아니에요. 그 변창흠 씨하고 네네. 그다음에 김수현 네. 청와대 정치실장이 네. 이거 집 가지면은 네. 보수 성향도 되고 네. 집 없으면은 진보 성향 되니까 네. 그런 차원의 큰 틀에 보면 거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 사람들을 나중에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네. 저러한 것들을 네. 법에 보면은 네. 관할 그 관청에다가 제출하게 돼 신고하게 돼 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관할 관청이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네, 네, 네. 뭐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저렇게 자료 요구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저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한국감정원 알겠는데 예. 부동산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 그 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12월 10일부로 음. 이걸 또 51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원이 뭐 하는 것이냐면은 네. 부동산의 이제 가격 공시 및 통계 네. 이런 거하고 정보 관리 업무 이런 네. 거를 하는 이제 국토부 산하의 예,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인데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 법에는 그 해당 뭐 구청이라든가 네. 뭐 시청 이런 데에서 저런 거 신고 사항을 요구하면 맞는데 네. 법에도 없는 거 하는 거 아니냐 무슨 권한으로 저런 걸 약간 뭐 통장에 있는 거 네. 입출금 내역을 다 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을 찾아보니까 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에 보면은 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서 네.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부동산 관리원에다가 시켜갖고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꾼 다음에 예. 국민들의 모든 부동산 관련 갖다가 한 손에 틀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뭐 그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 시청, 구청 나눌 게 아니라 쫙 모아서 한국감정원에서 요즘 컴퓨터도 좋으니까 예. 거기다 관리해놓고 국민 나정주 너는 뭘 어떻게 부동산 투기했고 돈 어디서 냈고 너 여차지가면 너 수사기관에 너 수사 고발할 거야 뭐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당 관청에도 신고는 하게 돼 있고 법률에 하고면서 네. 이거는 추가적으로 부동산원이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 한국 부동산 이게 다 보면 김현미 작품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김수현, 김현미 얘들 작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역사에 심판받을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은 네. 부동산 이렇게 이와 같이 이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저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도 그렇죠. 하고. 근데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네.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는 그 큰 문제도 있지만 네. 뭐 그다음에 전세, 월세 대란도 있지만 네. 더 큰 문제는 네. 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도새도 모르게 이 뭐 아까처럼 시행령, 영으로, 그다음에 시행 규칙 규칙으로. 이런 걸로 해갖고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은 뭐 한대요? 이런 부분들 갖고 바로 헌법 소원을 내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를 때려 잡아야죠.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뭐 자중자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20년 문재인 정부 그야말로 집권 4년 동안 집요하게 우리 뭐 국민들이라는 결국 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포트폴리오가 재산의 포트폴리오 70% 이상이 부동산 아니에요. 뭐 미국 같이 뭐 유가증권이나 무슨 뭐그 외 금융 자산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거조차를 갖고 완벽하게 한 손에 국토교통부에서 틀어쥐고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겠다는 이른바 북한식 공공임대주택 그런 나라로 가겠다는 그들의 헛꿈을 갖다가 결국 곧 있게 될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표로서 민의로서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돼야죠. 예. 그래, 나 박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 고생했습니다. 예. 예.